안녕하십니까. 전기기기 과목에서 직류기 변압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전삼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기기기를 처음 접하시거나 특히 또 전기 쪽에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전기기기가 응용 과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에 있는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강의하는 이 상황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그냥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 이 과목에서는 전기이론은 전기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전기란 무엇인가, 또 전자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과목이 시작돼서 전기나 전자나 그 다음에 통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전기이론 과목을 어느 과나 다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기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특히 다른 과목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전기기기는 그 중에서도 좀 응용된 과목입니다. 주로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에 대한 구조와 그 다음에 동작 원리 이런 걸 공부하는데요. 전기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욱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용어들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직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기는 물론 교류기와 직류기가 있지만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에서 발전기가 교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동기도 교류 전동기가 있고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기고 전동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직류를 생산하면 직류 발전기, 교류를 생산하면 교류 발전기가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는 대부분 다 교류죠. 그래서 이 교류 발전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동기는 역시 교류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교류 전동기, 직류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전동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흔히 트랜스포머라 그러죠.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래서 흔히 트랜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트랜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발음으로 도란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트랜스라고 해요.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또는 TR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해요. 물론 이 TR은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TR도 있죠. 그렇지만 사용하는 데서는 크게 혼동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변압기는 이 한자 말인데 전압을 변화시켜 준다는 그런 기기를 얘기하는 거죠. 변압기. 한자로 하면은 변, 그 다음에 압기,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기다. 그래서 변압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기에서 공부하는 게 이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게 발전기를 먼저 직류기 중에서 발전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동기를 공부하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변압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용어들이 나옵니다.
전자력이라고 있죠. 전자력, 그 다음에 동력. 전자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전자석 아시죠? 그 전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력은 전동기 모터가 돌아갈 때 그 회전력을 우리가 동력이라고, 뭐 회전력도 있고 혹은 이렇게 직선 운동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움직이는 힘을 우리가 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장 내에 뭐 구형 코일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먼저 하나 지나갈 것은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자석을 한번 자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석은 N극과 X극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자석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자석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N극, S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S극과 N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여기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요 한 가닥 한 선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력선이라고 합니다. 전자력선.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이제, 물론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선이죠. 그래서 이 전자력선이 여러 개가 뭉쳐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자력선은 어디까지 힘을, 아니 이게 이제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림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직선으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곡선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전자력이 이동하는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요 전자력선의 성질을 보면은 수직 방향으로 나갑니다. 면에서 나갈 때 수직 방향.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면이 평평하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 모서리 같은 경우는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원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으로 나오면은 뭐 이런 형태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쪽 면으로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것이 나와서 보니까 S극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면서 결국은 S극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전자력선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기장 또는 자장이라는 말을 같은 말입니다. 자기장, 자장. 이거는 장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 함자로는 이렇게 마당장자를 씁니다. 마당장자. 자기가 있는 범위, 장소. 그럼 여기서 자력선이 이 분포되어 있는 이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력선이 모여서 자기장을 만들게 됐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일단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자력선은 전자력선 혹은 자력선이라고도 합니다. 자력선,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 자력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고, 또 자력선은 가상선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이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력선이 분포되어 있는 이 자기장,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력선이 분포되어 있는 범위, 분포되어 있는 범위를 우리가 자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 잘 안 쓰던 거라서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N극 자석이고 S극 자석이고, 자, 이거랑 이제 같은 거죠. 근데 이 안에 도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도체는 뭐냐면 구리선, 즉 코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모타라면은 모타 안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발전기도 똑같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요거를 한 가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랬을 때 이게 여기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에 생기는 어떤 힘 때문에 저절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전동기고, 발전기는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제로 힘을 줘서 이 도체를 회전을 시킵니다. 이 회전을 시키는 게 수력발전소에서는 이제 수차가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한 거죠. 물이 떨어지면은 이제 물레방아 같이 그런 게 물을 떨어뜨리게 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 수차라 그러죠. 그 수차에 돌아가는 수차의 축을 이 코일의 축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은 수차가 돌아가면 이것도 같이 돌아가겠죠. 돌아감으로써 여기서 전기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N극, S극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력과 전자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자력 그러면은 전체적인 걸 자석의 전체적인 그 자석의 힘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게 뭐냐면 전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력이라는 것은 전자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전자석 모르는 분은 없을 테지만, 자, 우리가 전자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게 보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철심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연철심이라 그러는데, 철심에다가 여기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자, 코일을 감아 볼까요? 자, 제가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코일을 감았다 그래 봐요. 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류를 흘려주는데, 보통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답니다. 이렇게 스위치 달고 여기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다는데, 왜 건전지로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건전지로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교류는 위험하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제 건전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달고 시험을 하는데, 대신 건전지를 하면은 이 실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게 자석이 돼야 되는데, 자석이 되려면은 바로 이런 자력선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서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직류가 계속 이건 직류죠. 직류가 나오면은 이게 자력선이 안 생깁니다. 교류가 나와야 돼요. 교류가 나오려는데 이건 지금 직류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갖다가 실험할 때는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다 안 흐르다 하겠죠. 흐르다 안 흐르다 하면은 그게 교류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력선이 생겨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길 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여기가 N극이 됩니다. 이게 왜 N극이 되냐? 이건 S극이 됩니다. 요걸 우리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 전류를 흘려주니까 이게 전자석이 생기더라. 즉 자력선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의 방향은 요 이제 N극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력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방향을 처음에 아는 사람은 앙페르라는 사람입니다. 앙페르. 흔히 우리가 암페어라 그러기도 하죠. 암페어. 영어로는 암페어라고 얘기합니다. 암페어인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오른나사의 법칙,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지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네 손가락을 가지고 요 전류가 흐르는 요 코일이 방향으로 한번 쭉 감아 보세요. 감아 보시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겠죠. 이쪽으로 네 개 손가락이.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은 이쪽을 향하겠죠.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력선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고 반대로 들어가겠죠. 자력선이 나오는 요 방향을 N극이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이게 N극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S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왜냐하면 오른나사는 오른손으로 돌리면은 전진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후진하죠. 그거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N극이 자력선이 나와서 X극으로 가고, 그랬을 때 자력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력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또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자력선이 많이 나오면은 그 범위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력선 있는 곳을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정말 뭐 중학교 때도 배울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바로 이런 데서 이걸 써먹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요 전자석, 즉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든 거를 전자석이라 그러고, 전자석이 아닌 건 무슨 자석이 있습니까? 영구자석이라고 있죠. 영구자석.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영구자석, 영구자석, 그 다음에 전자석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석할 때 쓰는 석자죠. 자석, 자석입니다. 이게 자석. 그럽니다. 자자를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영구자석은 자철광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아예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발전기나 전동기를 만드는 데서는 아주 소형 빼놓고는 거의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서 만드는 이 전자석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들은 다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이런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동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없는 데서 저 혼자서 이렇게 짓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요 다음 장부터 제가 다시 이제 직류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걸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